바로 제 극우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그 완전히 전쟁 본위의 국가,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와 정의가 그래도 강조되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가 보장될 나라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계엄령이 난무하는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산업적으로 아시아에 헤드쿼터를 옮긴다. 투자한다. 설비를 옮긴다. 그럼 어떤 나라겠느냐라고 할 때 아시아의 헤드는 이제 한국이야라는 이미지가 산업계에 강했거든요. 그동안 그랬지. 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다 하는 나라는 아시아 여기밖에 없어. 이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본도 빠져나가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아시아 헤드쿼터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당했으면은 대가리 받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정말 모욕적이어서 하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되지도 않는 궤변을 내세우면서 늘려보겠다 이러고 있고 뭐 지금 여당 탄핵 공범당은 내란 공범당은 민주당을 상대로 무슨 못 받은 빚이 있는 것이냐 빚쟁이처럼 행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렇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도 느려질 것 같고 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왜 체포를 안 하고 있는지 주저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좀 우려심이 커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이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중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나 산업계 동향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국민 스스로가 우리 시장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짐을 싸고 뭘 해도 우리 시장을 누가 지켰냐면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장을 그나마 받쳐줬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누가 지킵니까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마저도 우리 시장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지막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치적으로 혼란상을 수습하고 탄핵이 마무리되고 해야 그나마 우리 시장을 우리 국민도 신뢰를 하게 된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지금 80%가 탄핵을 원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저 꼼수나 부리고 앉아있는 저 반란 세력당이 여전히 정치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제일 먼저 알아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래 대금이 100조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만 해도 17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어야 될 돈이 좀 다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국민조차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 임기의 시작이 째깍째깍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말. 그렇습니다. 1월 말. 그러니까 각국은 지금 이해득 씨를 따지면서 트럼프 정책의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지금 선을 대고 전략을 짜고 미국 정부와 비선의 논의를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국가 전체가 현재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일을 있고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면서 앞으로 4년 이상의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골든 타이밍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좀 뼈아픈 거죠. 어쨌거나 그렇다고 치고 이제 가장 아까 우리 PD님이 걱정해 주셨던 국가 신인도 문제. 이것도 이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계 3대 신용기관에서 전부 다 일단 우리 등급을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멘트들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첫날에는 괜찮다. 한국 그래도 이겨내겠지라고 했고 탄핵 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되는 거 보고 괜찮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정부에게 뭐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경우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더해질 가능성이 많다. 장기적으로 가면 한국 전망 어려울 수 있다. 부정적 충격은 더해진다. 등등등 해서 이제 점점 안 좋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우리 대외 신인도가 건드려지고 신용등급이 건드려지면요. 전 국민이 내야 되는 할부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브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GDP 킬러 윤. GDP 킬러. 예, 그렇죠. 한국 GDP 킬러 윤.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면 5,100만 한국인들은 앞으로 장기 할부로 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년에 230조 정도의 국채가 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요. 네. 내년이 뭐야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네. 그리고 공사채가 한 100조 정도 발행이 될 예정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채권 발행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 국가 채권을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채권 230조 좀 사주십시오라고 할 때 세계적인 그 투자사들이 아 한국 정부 믿을만하지. 그럼 우리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싸게 금리를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대외 신인도가 불안한 나라가 되고 언제든 정치적 혼란이 생기는 나라가 되고 계엄군이 점령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면 땡크를 물고 오려고 했어요. 예, 장갑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200조 국채 사주십시오라고 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못 사겠는데 10년 20년 한국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금리 높게 쳐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시하는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팔릴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반란군들이 국가 신인도를 건드려 놓으니 내년에 발행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국채 시장을 앞두고 우리는 이 불안해진 우리나라 신인도 때문에 네. 금리를 올려붙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그 올라간 이자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이걸 전 국민이 내는 거예요. 언제 내느냐? 10년, 20년에 걸쳐서 장기간 할부로 낸다. 이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 언론 포브스나 이런 애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야, 니들 지금 반란군 계엄군들이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일으킨 것 같지? 그거 아니야. 니네들이 이번에 반란군들이 일으킨 이 사태는 한국의 GDP를 죽일 거고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건드릴 거고 수많은 채권과 금리와 경제적 부작용 등등을 야기함으로써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국민들은 할부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야 될 거야 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났네, 예,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형 무형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득을 줬었던 게 사실은 우리의 K-웨이브 한류의 어떤 이미지 K-팝, 예, K-팝 등등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문화 강국까지 예. 아시아 최고의 나라는 역시 한국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럼요. 예. 최근에 이제 한류 이미지에 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예. K-팝 보고 한국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나머지 아이고. 한국의 가려진 진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디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K-팝에 가려진 한국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국민의힘을 예. 찍어주는 나라다. 저렇게 문화예술적 창의성이 충만한 나라지만은 계엄 내란 세력을 찍어주는 당이다. 그렇죠. 다수가. 진짜 군인들이 총 들고 언제든 나라를 북한이나 중국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니까 그 문화적인 문화적 수준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그 뒷모습을 봐라. 역시 아시아 후진국 미얀마, 태국, 필리핀 그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계엄 사태가 일으킨 유형 무형이 수많은 증시, 환율, 대외 신인도, 산업계, 경제계, 뭐 문화계까지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저 뒤로 무르게 했는지 후퇴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뼈아픈 국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때 탄핵 심판을 보고 그 기간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상시국입니다. 경제가 지금 정말 녹아내리고 있어요. 경제계에 계신 분들은 노심초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재는 이 탄핵 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고요. 아직도 이 내란 세력들이 각종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각종 수사기관들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체포, 관련자들 다 왜 체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체포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하고 해서 확실하게 이제 한국이 질서 있게 정말로 법 질서 안에서 모든 그 역량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오히려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거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요. 지금 다시 큰일입니다. 이 새끼들이 그 꾸물꾸물 다시
부활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데 네. 그게 불가능한 나라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너무 염려가 그래서 됩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지난 개업 때부터 이번 때까지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오늘 뉴스 한번 잠깐 한번 좀 네, 좋습니다. 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이 금리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발표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주가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요. 아하. 예. 그리고 오늘 환율도 지금 1,450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는 등 오늘도 사실은 시작부터 사실은 이제 시장 발작 상황이에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천문학적인 그 고금리 구간을 전 지구적으로 겪었거든요. 미국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미국이 내년에 원래는 금리를 4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금리를 이제 슬슬 내려가면서 내년에는 4번 정도 인하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역사적이었던 고금리 시대를 이제 중금리 저금리를 향해서 마무리해가는 그런 수순에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리는 일단 내렸는데 중요한 게 내년 전망을 하면서 당초 4번 정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2번 정도밖에 인하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이 전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거기다가 점을 딱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점을 찍은 그 표. 그래서 그게 점도표라는 거예요. 점을 찍은 표. 그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연준위원들이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됐는데 점도표상에 따르면 내년에 금리 인하는 2번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단 현재 기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뭐냐면요. 2번이라 봐야 한 번에 0.25씩 해서 뭐 상반기, 중후반기 한 번 정도면 지금 금리를 일단은 얼추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2번밖에 안 내린다라는 건요. 그럼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 그럼 뭐예요? 미국 금리를 사실상 거의 안 내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같은 큰 나라의 큰 은행이 쉽게 말하면 이자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더 많이 쏠리겠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지속되는데 미국이 강달러면 상대 통화는 약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환율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50은 오늘 가볍게 뚫습니다. 가볍게 뚫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안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일으킨 이 계엄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말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내수 부진 뭐 연말 송년회부터 시작해서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긴급한 추경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해야 될 판이다. 네.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재경부 장관이든 추경호든 저기 누구죠? 최상목이든 이창용 총재 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수 부진을 극복하려면 3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3박자. 예. 금리 인하,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재정, 돈 풀기. 이 3박자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우리 내수를 일으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안 내려요. 네. 미국이 내려줄 때 우리가 같이 내려야 한미 금리 차가 그나마 주는 상황에서 내리는데 네. 미국이 내년에 안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먼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차가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려준다고 해야 우리도 내리고 우리가 내리면서 우리는 내수 경기를 살릴 텐데 미국이 안 내린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면요 환율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다린 상황에서 우리 금리가 낮춰지면 한미 금리 차가 커질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한 샌드위치 상황으로 가면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경제가 스스로 지금 현재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금리의 점도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준 충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상방에 대해서 좀 빨리 올라야 되는데 추동력을 얻기 힘들 것 같고요. 네. 환율은 더 불안한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내수 진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쉽게 발을 떼지 못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내수 침체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모든 것이 다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뭐 그나마 우리가 정치적 환경이라도 그렇습니다. 개선을 해야 네. 떠난 외국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럼요. 건데
지금 내란 세력들이 지금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극우 유튜버들 말만 네. 듣고 아니, 제가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예. 지난 1차 탄핵하는 날 네. 권성동의 발표를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네. 탄핵 부결된다고 네. 경제 무너진다는 근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권성동이. 그 검사 새끼가 뭘 알아요. 거의 저는 권성동이가 뭘 알아? 그 1,500만 원 투자자들, 예. 그다음에 이게 환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경제 주체들, 예. 계약 못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지금 문 닫게 생긴 기업들, 예. 외국인 바이어들 다 떠나가지고 지금 자본손님 다 놓치는 우리 수많은 기업들, 예. 이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게 난 미쳤나 싶었어요. 이 새끼들은 다 그냥 그러니까 국가하고 매장을 뭐고 경제하고 시켜버려야 뭐고 돼. 없는 거예요. 어?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탄핵 부결돼도 경제 무너진다는 증거 없어.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 무너져도 책임 안 집니다. 얘들은. 예, 그럼요. 제가 그때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이러지 않을 새끼들이에요. 야, 국가가 망하든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경제가 망하든 우리 국민이 가난해지든 말든 어떤 궤변과 억측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네들 권력만 갖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그야말로 정말 몰입애들의 전형을 봤습니다. 이 영강남에서 네. 자기를 다음에도 또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계속 찍어주는 게 결국 그 지역만 뭐 괜찮은 일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 전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네.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권성동이 찍어줘가지고 영강남의 그 정말 악마들을 다 찍어줘가지고 네. 대체 우리가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저 경제평론가로서 예. 지금의 이 상황을 1997년에 IMF 외환위기 상황과 대조해 보면은 네. 그 심각도 위험성 예. 그 같다고 수준입니다. 봐야 될까요? 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국가가 외환이 부족해서 큰 네. 충격을 먹고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IMF한테 돈 빌려가지고 즉각적으로 반등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10% 이상 성장하면서 예. 물론 그 전해에 못했기 때문에 네. 늘 말씀드리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10%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쨌거나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미치는 영향은 그때랑 좀 달라요. 그때 예를 들어서 크게 칼로 베었다면 네. 아팠지만 네. 꿰매고 소독하고 하면 그렇지, 세살 그렇지. 납니다. 배였을 뿐이야. 예.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뭐 당뇨, 고혈압 또는 암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네. 체력을 먹고 잘못하면 생명이 바이탈을 꺼트리는 그런 지금 병세 상황이라서요.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고 반등했는데 지금 뭐냐면요.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 예. 물가도 안 오르죠. 임금도 안 오르죠. 설비 투자 안 되죠. 예. 소득 안 늘죠. 그 악순환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수가 침체됐어.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 네. 소비를 안 해. 예. 그러면 매출이 줄어. 기업들이 성장이 줄어. 설비 투자를 안 해. 그럼 다시 기업 내에서도 임금이 줄어. 그러니까 다시 또 소비 여력이 없어. 네. 이 악순환이죠. 예. 여기 빠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아하. 자,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정권 교체. 정권 교체인데 탄핵.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윤석열이가 네, 돌아올 네,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쥐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제 끝났다. 네. 이런 시그널을 국제사회에 보낼 필요가 있겠고요. 당연하죠. 왜냐면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랑 최상목이가 각국 연금펀드 그다음에 예. 재무청 이런 데에다가 레터를 썼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굳건하다. 대외 신인도 이상 없다. 투자해달라. 한국 경제 튼튼하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레터 누가 쓴 거야라고 딱 보면 뭐예요? 다 내랑 공범들이에요. 공범들인데. 내일 모레 집에 갈 애들이고 예? 이 정부 날라갈 때 같이 날라갈 애들이고 지금 현재 이 사태를 만든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터가 국가 신인들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걔네들은 바보입니까? 웃기는 거죠. 그 레터를 누가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윤석열 너는 그냥 아웃이야 끝났어. 이런 걸 그럼요.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그렇죠.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맞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탄핵 당한 세력들 네. 그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까불면은 바로 그냥 뭐 탄핵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예. 제압을 시키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그널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기에 네. 불러일으켜서 그 대통령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네. 대통령 후보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밝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를 맞습니다. 안전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 네.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영원히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의 오늘 거부권 행사는 네. 간단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요 내란 세력들의 네. 어떤 준동 그리고
부활을 노리고 있는 그 회귀를 노리고 있는 네.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그렇죠. 강력하게 맞습니다. 시민적 응징을 가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내년 잿빛이지만 우리가 정권 바꾸고 새로운 나라 만들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것만으로도 그의 성장률이 10%였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도 네. 할 수 있어요. 네. 자, 너무 절망감 갖지 말고 네. 윤석열 몰아내고 그 잔당들 몰아냈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 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님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